안녕하세요. 사주 읽어주는 한약사 효랑새입니다. 오늘은 오행의 상생상극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하겠습니다. 오행이라는 목화 토금수 5가지가 어떻게 서로 상생하고 어떻게 서로 상극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행의 상생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이란 낳다, 주다, 도와준다, 희생한다, 보호한다, 이어간다 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목생화, 목은 화를 생하고 화생토, 화는 토를 생하고 토생금, 토는 금을 생하고 금생수, 금은 수를 생하고 수생모, 수는 다시 목을 생합니다. 상생의 원리는 화도에서 추상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봄인 목은 여름인 화를 생하고 여름인 화는 장화인 토를 생하고 장화인 토는 가을인 금을 생하고 가을인 금은 겨울인 수를 생하여 끊임없이 계절이 순환하게 됩니다. 상생이란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목이 화를 생하니 화는 목을 보호합니다. 어머니 목이 자식인 화를 생하면 자식인 화는 장성하여 어머니인 목을 보호합니다. 목과 화는 서로 상생합니다. 금이 수를 생하니 수는 금을 보호합니다. 어머니 금이 수를 생하면 자식인 수가 장성하여 어머니인 금을 보호합니다. 금과 수는 서로 상생합니다. 그러나 상생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생은 유정의 생이라 하여 서로 좋지만 필요하지 않은 생은 무정의 생이라 하여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생을 받는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의 보살핌이나 선생님의 칭찬 그리고 자격증 등은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보살핌이 지나친 간섭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나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너무 배가 부른데 밥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정의 생으로 배탈이 납니다. 내가 생을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에너지의 소비를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는데도 생을 해줘야 한다면 그것은 무정의 생으로 탈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힘이 넘칠 때 그 에너지를 어떤 일에 쓴다면 유정의 생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행의 상극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극이란 이기다, 다스리다, 관리하다, 조절하다, 다듬다 는 뜻이 있습니다. 목극토, 목은 토를 극하고 토극수, 토는 수를 극하고 수극화, 수는 화를 극하고 화극금, 화는 금을 극하고 금극모, 금은 목을 극합니다. 상극의 원리는 낙서에서 추상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려 목극토입니다. 제방토는 저수지물을 막아 필요할 때 쓰니 토극수입니다. 소방수는 불을 끄는 데 사용하니 수극화입니다. 강렬한 불은 금속을 재련하여 화극금입니다. 단단한 금속은 나무를 깎아 작품을 만듭니다. 금극목입니다. 상극이란 극을 하여서 다스리고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려 홍수에 흙이 무너지는 것을 관리합니다. 제방토는 저수지의 물을 막아 다목적으로 이용하도록 관리합니다. 물은 지나친 화기를 조절하고 관리합니다. 불은 금속을 재련하여 좋은 그릇이 되도록 관리합니다. 금속은
나무를 깎고 다듬어 훌륭한 제목이 되도록 관리합니다. 그러나 상극에도 서로 도움이 되는 유정의 극과 그렇지 못한 무정의 극이 있습니다. 지나쳐서 관리와 조절이 필요할 때의 극은 유정의 극으로 도움이 됩니다. 나무가 지나치게 자라서 가지치기가 필요할 때에는 금극목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전지가위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무성한 나무에게 금극목은 유정의 극입니다. 그러나 초봄에 막 파릇파릇하게 올라온 새싹은 면도칼로도 베어서는 안 됩니다. 초봄의 새싹에게 금극목은 무정의 극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커다란 원광석은 적절한 불로 재련해야 쓸모있는 광물이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화극금은 유정의 극입니다. 그러나 반돈도 안 되는 아기 돌반지를 제철소의 강렬한 불로 녹이면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게 됩니다. 이것은 무정의 극이 됩니다. 우주는 상생과 상극이라는 당근과 채찍의 적절한 조화로 운행됩니다. 목은 화를 생하나 토를 극하고 금으로부터는 극을 받으며 수에게 생을 받습니다. 화는 토를 생하나 금을 극하고 수로부터는 극을 받으며 목에게 생을 받습니다. 이렇게 생 다음에는 극을, 극 다음에는 반드시 생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토는 금을 생하나 수를 극하고 목으로부터는 극을 받으며 화에게 생을 받습니다. 금은 수를 생하나 목을 극하고 화로부터는 극을 받으며 토에게 생을 받습니다. 수는 목을 생하나 화를 극하고 토로부터는 극을 받으며 금에게 생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여 목과 화가 공존하면 목은 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화는 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금극목으로 금이 목을 치려할 때 화극금으로 화가 금을 조절하니 목은 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극화로 수가 화를 치려할 때 목이 수생목, 목생화로 상생하니 화는 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생에 비유하자면 목이 목생화라는 선행을 베풀어야 금극목이라는 불운의 시기가 올 때 은혜를 받은 화가 화극금으로 목을 보호합니다. 이렇게 하여 목도 살고 화도 살고 서로서로 상생합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목화 토금수 오행의 상생은 부모 자식 관계와 같습니다. 목생화로 목이 화를 생하니 목이 화의 어머니요 화는 목의 자식이 됩니다. 화생토로 화가 토를 생하니 화는 토의 어머니요 토는 화의 자식이 됩니다. 토생금으로 토가 금을 생하니 토는 금의 어머니요 금은 토의 자식이 됩니다. 금생수로 금이 수를 생하니 금은 수의 어머니요 수는 금의 자식이 됩니다. 수생목으로 수가 목을 생하니 수는 목의 어머니요 목은 수의 자식이 됩니다. 목화 토금수 오행의 상극은 부부관계와 같습니다. 목극토로 목이 토를 극하니 목은 토의 남편이요 토는 목의 아내가 됩니다. 남편인 목은 아내인 토에 뿌리 내려 토를 관리하고 아내인 토는 남편인 목이 뿌리 내리게 하여 장마에도 함께 의지하며 버팁니다. 토극수로 토가 수를 극하니 토가 수의 남편이요 수는 토의 아내가 됩니다. 남편인 제방토는 아내인 저수지물을 관리하고 조절하여 다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아내인 수는 남편인 흙에 습기를 주어서 뭉쳐지게 합니다. 수극화로 수가 화를 극하니 수는 화의 남편이요 화는 수의 아내가 됩니다.
남편인 수는 강렬한 화기를 조절하여 유용한 불이 되게 하고, 아내인 화는 수의 냉기를 따뜻하게 하여 만물을 윤택하게 합니다. 화극금으로 화가 금을 극하니 화는 금의 남편이요 금은 화의 아내가 됩니다. 남편인 화는 아내인 금을 재련하여 좋은 그릇을 만들고, 아내인 금은 전선이 되어 남편인 화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금극목으로 금이 목을 극하니 금은 목의 남편이 되고 목은 금의 아내가 됩니다. 남편인 금은 아내인 나무를 깎고 다듬어 좋은 제목이 되게 하고, 아내인 목은 금속기구의 자루가 되어 금속을 사용케 합니다. 오늘의 핵심 한마디입니다. 상생에도 유정의 생이 있고 무정의 생이 있으며, 상극에도 유정의 극이 있고 무정의 극이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곳에서 생을 하고 필요한 곳에서 극을 하면 매우 좋다. 필요 없는 곳에서 생을 하고 불필요하게 극을 하면 매우 좋지 않다. 사주는 중화를 이루어야 좋다. 오늘은 오행의 상생상극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행 생극제와의 희기라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